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채팅창도 없앨게요. 여기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최근 EU 회원급 연금 개혁 동향에서 2010년도 겁니다. 2010년도 2월 10일에 Pension System Reforms in the EU에서의 연금 개혁에 대한 리포트 2010년도의 리포트예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연금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이제 자료도 좀 받고 좀 보다가 유럽은 어떻게 했는지 재정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유럽에 2010년대 요때 이제 피그스 뭐 이러면서 재정위기가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65세에서 67세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개시를 65세에서 67세로 늘렸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죠.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지만 오케이 했어요. 결국 집권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설득했고 그때 주요 정치 세력들이 이래야만 된다고 거의 이 합의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것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노인당이 생겼어요. 노인당.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노인 정당까지 생기면서 정치적인 혼란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66세, 67세 이 2년 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65세, 66세 분들은 이게 뭐야? 왜 우리가 받을 돈이 뚝 끊겨버리면 여러분 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 과정이 그래서 이 상향 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설득 논리의 핵심이 뭐였냐면 연금을 설계할 때하고 지금은 생애 주기가 다르다. 생명이 더 연장이 되었다. 우리가 평균 연령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설계 시의 취지를 반영을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67세로 개시돼야 된다라고 그 논리로 정치 세력이 국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더 웃기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일 등이 이게 되는 반면에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장기 요양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 이제 뭐 동남아 이런 거 얘기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유럽 국가들 있죠. 폴란드나 그거는 이제 바다 건너는 문제가 있나? 비행기 타는 문제? 우리는? 그거나 뭐 열차 타고 가는 거나.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뭐 거기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기 요양 시설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다가 장기 요양 시설을 지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이제 이탈리아나 그리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일은 이렇게 연금을 연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그스라고 불렸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 있잖아요. 연금 개신 연령이 원래도 65세보다 더 앞으로 낮았고 그 상태에서 뒤로 밀리는 개혁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재정 빵꾸 났으니까 원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이 남유럽 국가들을 착취했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가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독일, 네덜란드 같이 65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에 67세로 늘려서 사전에 대처하는 나라와 연금 지급이 빵꾸 나서 가버먼트가 디폴트 선언까지 올리는 피그스 나라들과 어떤 나라가 훨씬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네덜란드, 독일을 욕만 할 수 있는 클래스인가? 자,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저희 집도 6남매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식만이 낳고 그래서 이제 젊은 노동력이 막 공급되면서 사회가 쭉 왔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서울 출산율은 여러분 0.53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서울만 보면 출산율이 0.53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나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덜란드, 독일에 가까운지 남부 유럽 국가들에 가까운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 우리 현실 정치 이슈는 아니지만 어저께 뭐 방송 얘기하다고 나왔고 연금개혁 방향 얘기하다고 나왔지만 모든 건 여러분 수입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나라고 가정이고 파탄 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연금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ASML이라고 그 지금 삼성한테 그 생산 장비 막 해준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여러분 부도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부도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팀을 두 개로 나눠서 반만 근무하고 그러니까 월급 급여도 줄이고 근무도 하루 그러니까 반 근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고 반만 근무하고 임금 적게 받아가고 뭐를 한 거냐면 버티기를 한 거죠. 어려운 시기는 회사 나 월급 다 내나 이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거는 버텨야 된다고 버티기를 하고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또 보상을 받고. 그래서 제가 요새 있잖아요. 요새 보면 선진국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보면 선진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라서 연금 얘기 그리고 회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동자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봤을 때 저 나라들 우리나라 좌파들이 아는 것처럼 떼쓰는 나라들이 아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